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신 그 옷, 아마 좋아하는 브랜드의 옷이겠죠? 가슴이나 라벨들을 찾아보면 그 브랜드의 이름이 분명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옷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15년 동안 한 회사에 있으면서 정말 수천만 벌의 옷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회사를 그만뒀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런 운동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업계에서 나름 1, 2위를 다퉜던 의류 수출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연봉도 괜찮았죠. 요즘 들어서 보면 연봉 1억이 넘는다는 게 막 엄청 대단한 것 같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런 회사를 그만둘 때 정말 주위에서 많이 말렸죠. 그런데 그만두게 된 데는 결국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 제 꿈은 선생님이었어요. ROTC로 이제 기갑 장교로서 군대 복무를 하고 전역을 하고 이제 바로 학교로 갔는데 한 학기를 하고 나니까 이건 좀 제 길이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선생님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언젠간 말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학교를 나와서 정말 운 좋게도 의류 수출을 하는 큰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옷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큰 회사였고 연봉도 괜찮다길래 그리고 드라마처럼 왜 서류 가방을 들고 막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런 멋진 상사맨의 로망, 그런 것 때문에 지원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현실은 제가 머릿속에 상상했던 거랑 완전 달랐어요. 멋진 서류 가방 대신에 무거운 원단 봉투를 들고 공장을 왔다 갔다 해야만 했거든요. 출장으로 해외를 가도 대도시에 있는 그런 멋들어진 사무실이 아니라 논밭이 한참 지나서 건물 하나 딸랑 있는 그런 이제 시골에 있는 공장으로만 다녔었어요. 그런데 직접 이렇게 막 원단을 만지면서 이런 게 옷이 되는 과정을 보니까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처음 제가 담당한 옷이 그 뉴욕에 있는 매장에 걸리고, 그리고 그걸 제가 직접 뉴욕에 가서 제 이 두 눈으로 봤을 때 그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내가 만든 옷을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는 진짜로 입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죠. 새벽까지 현황 체크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어학연수는커녕 영어권 나라에 여행도 제대로 가본 적 없었는데 죽어라 연습해서 그럼 미국 바이어와 미팅도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금방 따라오더라고요. 대리, 과장, 해외 주재원, 그리고 팀장까지. 연봉이 제가 월급쟁이로서 처음 꿈꾸던 1억을 넘은 걸 확인한 날이 있었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죠.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아침의 기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침대에서 막 눈을 떴는데 뭔가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똑같은 출근길이고 같은 회의가 있고 그렇게 맨날 똑같은 일상의 하루였죠. 거기에 더해서 시간이 갈수록 뭔가 더 이상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의류 수출, OEM이라고 하죠. 브랜드사로부터 여기에 로고 넣어주세요, 납기 당겨주세요, 가격은 좀 깎아주세요, 디자인부터 생산, 심지어는 유통까지 전부 저희가 했었는데 소비자들은 브랜드만 알아요. 그래요. 15년간 수천만 벌의 옷을 만들었다고 해도 제 이름은커녕 그 큰 회사의 이름조차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 인생도 그런 OEM 인생이 아닐까. 회사가 원하는 보고서를 쓰고 고객사가 원하는 그런 일정을 맞추고 상사가 원하는 대답을 하고 항상 누군가를 위해 일하면서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었던 인생. 결국 매일매일 출근길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죠. 회사라는 시스템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졌고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아마 막연하게 퇴사를 꿈꿨던 시절이었어요. 번아웃이라는 게 왔던 건지도 몰라요. 그 시절에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게 운동이었어요. 헬스장을 다녔는데 처음에는 저녁에 다녔죠. 근데 퇴근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가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야근이나 회식이 있는 날에는 아예 못 가고, 그렇게 하루 이틀 빠지다 보면 그냥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일이 정말 매주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아침으로 바꿔봤습니다. 아침은 적어도 제가 늦잠만 자지 않으면 매일 나올 수 있잖아요. 온전히 내 의지로 통제 가능한 시간, 그게 아침이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운동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침에 이제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운동이 재밌어지더라고요. 특히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헬스장에 가는 그 길이 저를 정말 설레기까지 했어요. 직장이라는 곳은 결국 한정된 자리를 두고 누군가를 이겨야 올라가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런 타인과의 경쟁은 제 의지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죠. 그런데 헬스장에서의 그런 운동으로서의 성장은 정말 정직했어요. 비건 회장은 남이 아니라 그냥 어제의 저예요. 어제 제가 60kg를 들었는데 조금 가볍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은 65kg에 한번 도전해볼 수도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잖아요. 내일 다시 하면 되고 누가 저한테 뭐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물론 다치면 안 되죠. 회사에서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바벨만큼은 정말 제가 힘을 주는 만큼 정직하게 올라가줬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저한테는 큰 힘이 됐거든요.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쉴까? 이렇게 흔들릴 때도 많았죠. 근데 막상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제가 이렇게 헬스장에서 덤벨을 잡으면 언제 그랬냐는 그 피로가 싹 달아나더라고요. 이렇게 아침에 이제 저는 운동하는 게 재밌어지니까 출근길까지 즐거워졌어요. 농담삼아 친구들이나 주변에 이런 말도 할 정도예요. 나 운동하러 나온 김에 회사 가는 거야. 처음에는 선배들에게 눈총도 받았어요. 야, 쟤 저렇게 운동하면 일은 언제 해? 근데 신경 안 썼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 선배들이 제 옆에서 같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목표를 하나 세워봤어요. 피트니스 대회 한번 나가보자. 주위에서 다 말렸죠. 야, 직장인이 무슨 대회야. 일도 힘든데 괜히 스트레스 더 받지 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나갔어요. 결과는요? 근데 그냥 무대에 섰어요. 병풍이었어요, 병풍. 입사는커녕 포징 조금 해보고 바로 뒤로 이렇게 빠졌었죠. 근데 신기하게도 기분은 좋았어요. 다들 못한다고 했던 거, 야, 네가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던 거 저는 일단 해봤잖아요. 설사 병풍이더라도 무대에는 올라섰던 거예요. 노력에 대한 보상은 저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제가 뭔가 달라졌거든요. 회사에서는 막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싶어도 결국 그런 시스템을 따라야 됐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럼 회사 밖에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 그때부터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회사에 나와서 옷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브랜드를 해봐야겠다 라는 꿈을 꿨던 게 말이죠. 15년간 옷을 만들며 저만의 쌓인 노하우, 그리고 10년 넘게 새벽마다 운동하면서 느낀 것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복을 갈아입을 때의 그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진짜 좋은 운동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OEM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제 이름을 건 옷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15년 동안 다니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이게 원단을 만져보면 좋은 원단이지 않은 그런 손의 감각, 그리고 어느 봉제 공장이 바느질을 꼼꼼하게 해서 잘 만드는지를 알아보는 눈, 옷 한 벌이 실제로 얼마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는 구조, 전부 회사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가 고맙고 비록 퇴사는 했지만 지금도 그 회사가 잘 되길 바라고 있어요. 회사가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5만원, 10만원 주고 사는 옷들, 그때 당시 제가 회사에서 납품했던 가격이 만원, 2만원 수준일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차이가 다 바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광고비나 유통 수수료, 그리고 수많은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들, 그건 그들 나름대로의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인 거죠. 지금 저에게는 수많은 조직도 없고 매장도 없고, 그만큼 제품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로고를 자랑하는 옷이 아니라 입었을 때 그런 느낌으로 기억되는 옷이죠.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설레짐이라고 지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경험에서 나온 건데 운동복을 입고 운동하러 가는 길의 그 설렘,
그걸 담고 싶었거든요. 물론 이 설렘은 운동하기 전뿐만 아니라 운동할 때도,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 아직 전 직장 동료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뭐 이렇게 운동복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뭐 동대문 시장 뛰어다니고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제 모습이 알려지는 게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만약에 말이죠, 정말 실패한다면 그들 눈에는 저는 정말 낙오자처럼 보이겠죠. 거봐, 남은 고생이라니까. 뭐 이런 술자리 안주거리가 되는 게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남들 시선에 아직도 이렇게 신경 쓰는 거 보면 전 정말 아직 멀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한테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인 거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매일매일 무섭고 불안합니다. 이 설레짐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24시 푸시업 챌린지라는 것도 해보고 길거리에서 만난 분들께 옷을 선물하는 영상도 찍으면서 계속 이것저것 뭐 시도해보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하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어제 어떤 무게는 오늘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이 브랜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저 병풍일지 몰라도 일단 무대에는 저는 섰다고 생각해요. 이걸 위해 10년을 참았거든요. 후회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볼 겁니다. 혹시 알아요? 이번에는 병풍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복을 만드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뭐 운동 좋아한다, 나 운동 오래 한다고 말하기엔 몸이 좀 애매합니다. 뭐 10년 넘게 운동을 했는데 돌아보니 좀 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운동만, 헬스, 그리고 편한 무게만, 나 달리기는 싫어, 뭐 근육파죠,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뭐 핑계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막 운동이 숙제처럼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설레서 운동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그냥 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우연한 계기로 뭐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일이 좀 잘 안 풀려서 머리가 좀 복잡할 때 이어폰 하나 꽂고, 요즘 밖에 나오면 이런 뛸 때 공원 같은 데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폰 하나만 꽂고 뛰어봤는데 물론 뭐 2km 뛰고 뻗었어요. 뭐 1km 6분 30초, 뭐 7분 이 정도 되는 속도인데 정말 가벼운 조깅 속도라고 하는데 저는 숨이 정말 턱끝까지 찼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딱 한 2주 정도 뛴 것 같은데 몸도 조금 달라진 것 같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숙제처럼 운동하던 제가 약간 예전에 운동하러 갈 때 그 설렘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일을 하나 또 저질렀습니다. 하이록스라는 게 있는데 제가 11월에 열린 하이록스 대회에 신청을 했어요. 이게 막 어떤 대회냐면요, 막 1km 달리고 뭐 운동 한 조목 하고 그거를 이제 8번 반복하는 대회인데요. 진작에 매진됐던 티켓이 추가 모집으로 딱 풀렸을 때 어떻게 운 좋게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뭐 이제 2km도 제대로 못 뛰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 나이도 이제 뭐 40대인데 지금 와서 시작한다고 얼마나 될까요? 저도 알아요, 못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저는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뭐 10월에 10km 마라톤 대회도 나가보고 달리기를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뭐 완주가 될지 망신이 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40대 아저씨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달리기를 연습하고 뭐 여기저기 낯선 길에서도 뛰어보고 뭐 10월에 10km 마라톤, 11월에는 하이록스까지 그 과정을 이 채널에서 하나씩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새벽에 잠 못 이루면서 이대로 괜찮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월요일 아침마다 출근길이 두려운 분들, 도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 이야기가 그런 분들한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위로와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